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문제입니다. 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매물 잠김 현상은 좀 해소될 필요가 있고요. 과도한 혜택이 있다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부가 과거에 약속했던 혜택을 어떤 원칙과 기준을 어겨서까지, 그리고 어찌 보면 소급해서까지 혜택을 박탈한다면 그건 원칙의 문제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그 소급적인 혜택 박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이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속고살지마에서 보내드리는 부동산 관련 이슈 콘텐츠도 주목해 주시고요. 구독 꼭 누르시고 지금부터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7.10 대책의 보도 자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 나오는데요. 당초 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4년 등록 임대사업자 및 8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서 각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4년, 8년으로 돼 있는 이 임대사업자 제도 현재는 유지를 해주지만 이 사람들의 의무 등록 기간, 즉 4년 또는 8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더 하고 싶더라도 그냥 등록을 말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0년만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기 임대사업자만 인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겠다. 빌라나 다세대 이런 거에 대해서 10년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바뀌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겠죠. 문제는 기존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인데요. 4년, 8년 등록 임대사업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년 또는 8년 기간 동안 우리가 주기로 했던 혜택은 유지를 하겠다. 하지만 4년, 8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양도세 문제입니다. 그 임대사업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을 등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럼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본인이 자기가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 임대주택 A, 임대주택 B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거주주택의 경우에 실거주 2년을 충족은 해야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임대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아도 바로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하듯이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요건은요, 일단 임대주택은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를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이런 전제하에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자기 거주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주겠다는 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중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8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즉 거주주택이 있고요, 임대주택 A, 임대주택 B, 이거 한 채여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임대주택들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이게 2018년 그 9.13 대책으로 그 가액 요건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6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가액 기준이 없었습니다. 10억이든 20억이든 아무 관계가 없었고요. 이런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이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이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50%를 주고요. 그리고 이게 10년 이상 유지를 할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이제 양도 차익이 있으면요, 거기서 일정 비율을 빼서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파격적인 제도였죠. 이게 2015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중공공 임대주택, 즉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하고 비슷한데요. 거주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A 그리고 임대주택이 B가 있다고 할 경우에 이거는 이 임대주택을 신규 취득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꼭 3개월이 지나면 이 제도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이제 장특공제 혜택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야 됩니다. 이거 역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가액이 6억 이하여야 됩니다. 자, 이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 양도세를 100% 감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양도세 비과세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즉 양도세를 일단 계산을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을 하고 그 양도세에 대해서 양도세 20%를 농특세로 내는 겁니다. 대신 양도세는 이 국세인 양도세는 전액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농특세 20%만 내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도가 과연 얼마나 큰 혜택인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아파트를 3억에 사서 5억에 매도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때 이제 그 필요금비는 1,000만 원을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단독 명의를 가정을 했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파트 3억에 사서 5억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2억입니다. 이때 일반 과세로 10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세를 4,117만 원을 냅니다. 그 2억이 남았는데 한 4천만 원이 넘게 내니까 뭐 한 2억 5천 정도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양도세 100% 감면, 좀 전에 설명드린 양도세 100% 감면을 받게 되면 농특세 2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749만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4천만 원을 넘게 되는 양도세를 7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정말 큰 혜택이죠. 자, 그리고 장특공제를 받는 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0년 임대할 경우에 장특공제를 70%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한 860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이 장특공제 70%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저 양도세 100%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60만 원, 뭐 750만 원 하니까 한 110만 원 정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장특공제 70%는 정말 엄청나게 큰 혜택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런 규정들이 돼 있고요. 지금도 요건이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폐지한다고는 정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자, 지난 7월 15일 날 난 한 머니투데이 기사네요. 양도세 100% 감면 임대사업자 단 한 명도 못 받는다. 이게 무슨 소리죠? 양도세 100% 감면이란 제도가 아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못 받는다니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해답은 바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보도 자료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대사업자 제도를 4년 또는 8년 동안 유지를 하는데 의무 임대 기간인 4년 또는 8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원해도 임대사업자를 자동으로 말소하겠다는 게 이번 710 대책이죠. 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양도세 감면 100%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를 10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8년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고 정부가 그걸 말소해버리면 10년, 2년 동안을 임대사업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임대사업 유지를 못하면 조특법에 따라서 10년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준공공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그 장특공제 50% 70%도요. 이 받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아니,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4년, 8년 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8년으로 이제 등록을 해놨을 경우에 장특공제 50%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년만 더 임대주택을 유지하면 장특공제 70%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8년에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이 70% 혜택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임대사업 그 70% 장특공제를 받을 경우 혜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말씀드렸는데 결국 정부의 바뀐 정책 때문에 장특공제 70%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양도세 혜택 때문이었는데 이 양도세 100% 감면 그리고 양도세 장특공제 70%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 안정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소급해서 이 기존의 어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과연 법원 측에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행정을 펼칠 때 있어서요, 이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정청이 어떤 국민이 믿었던 그리고 어떤 계속성에 대한 어떤 보호 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입니다. 결국
정부 정책 믿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보호 원칙들은 실제 법을 만들 때 있어서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4조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서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믿었던 그런 신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혜택을 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부가 어떤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부분을 바로 이런 일반인들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그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그런 룰을 지켜야만 하고요. 그리고 뭐 4년, 8년, 10년 이런 임대 기간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경제 상황도 많이 바뀔 수 있고요. 자기 사정에 따라서 뭐 팔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그런 제도를, 약속했던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항의들도 가고 있고요. 청와대 청원도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최근에 그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통일된 입장을 내놓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발표가 나오면 저희 속고살지마에서 가장 빠르게 이 문제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